반갑습니다. 아비바 코리아의 강창훈 상무입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 디스크리트한 쪽은 아니지만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의 디지털 트윈의 어떤 구축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구축하면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좀 어려운 점,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본질은 또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나 디스크리트한 인더스트리나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정유, 석유화학, 화학 등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의 어떤 특징을 좀 보면요. 어떤 이제 전자나 이런 쪽과 다르게 굉장히 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상업화돼서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스크랩 하는 데까지 길게는 5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어떤 롱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쪽과 좀 약간 다른 어떤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규모 어떤 비즈니스라 자본 집약형 어떤 비즈니스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장에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굉장히 어떤 작은 인원으로 큰 어떤 대형 설비들을 운전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화학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수반하면서 굉장히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물리학적 현상을 좀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의 다양성인데, 이제 출발은 이제 원유부터 석유화학이 출발을 합니다. 원유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원료로 출발을 하지만 그 원유에서 분리가 되고 이제 올레핀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레핀으로서 다양한 이제 섬유, 그다음에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거기서 태양광 이런 것까지도 다양한 어떤 밸류체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원리 다양성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스페셜한 물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안전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요. 아울러 이제 뭔가 누출이 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그쪽 생태계를 많이 어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환경 구조제, 이런 특징적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한번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70년대에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석유화학이나 이런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호황기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이제 반자동화, 그래서 PLC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운전하는 형태였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많은 인원들이 공장에 투입돼서 운전하는데 참여를 했었고요. 70년대 말부터 이제 80년대로 넘어서면서 그런 모든 그런 제어 시스템들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화가 됐습니다. 그걸 다분산 제어 시스템 해서 DCS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어떤 한 단계 어떤 레벨업 하는 계기가 이제 1980년대 쪽에 좀 됐고요. 이때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서 다양한 이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제 큰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2명, 이 정도 수준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어떤 운영 체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서는 이제 다분산 제어 시스템 하에서 굉장히 이제 품질,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동 제어들,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추진이 됐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글로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에도 이제 다양한 석유화학 공장들이 이때 많이 지어지게 됐죠. 지금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어떤 90년대에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확산이 엄청 크게 되면서 이제 우리 어떤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도 이러한 어떤 인터넷 환경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실시간 어떤 공정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실시간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액티비티가 이제 2000년대에 많이 주된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넘어서면서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알파고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뭐 어떤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과거 한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AI라는 어떤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도 지금 뭐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많이 했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알파고라는 애가 나오면서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깨지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제 AI라든지 IoT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개념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징과 이제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좀 영상으로 가볍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 기술로 인지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데이터를 통합하고 조회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단계입니다.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윈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2D 도면과 3D 모델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윈에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져보며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플랜트의 다양한 사용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ML 기반의 설비 예측 분석을 통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합니다.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에 구축된 다양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챗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디지털 트윈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은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합니다. 프로세스와 설비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각도의 운전 시나리오 검토를 가능케 하며 운전 데이터와 연계하였을 때는 실제 공장에 동기화되어 거동하는 살아있는 리빙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 생산된 정보는 계측기 정확도와 설비 성능 등을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정보관리 플랫폼에 중앙 집중됩니다. 플랫폼에 취합된 정보들은 공장 내 다양한 부서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운영 목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시간 운영과 이슈를 처리하는 운영팀, 운영 데이터를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제어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관리팀, 이들의 협업은 운영을 위한 주요한 가치이며 통합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드녹은 14개 사이트의 공장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한 엔터프라이즈 비주얼라이제이션 센터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인 자동화 운전의 단계로 강화 학습을 통해 구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량, 유틸리티 공급 안정성 등과 같은 운전 목표를 달성하고 반복적인 루틴 운전이나 예측 가능한 범위의 외란 대응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우리 공장은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영상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뭐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간략하게 한번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버추얼 공간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 피직상 공간을 버추얼 공간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첫 번째 활동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디지털 에셋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에 입각한 어떤 데이터 구조, 그리고 구조화에 입각한 이제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골격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격이 완성이 됐으면 그 안에 어떤 다양한 어떤 DX 요소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두뇌 역할을 하는 어떤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X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실렉션 하냐, 그거는 반드시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DX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충족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잘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버추얼 스페이스와 연결을 잘 시키는 이런 활동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조금 개략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목적을 간단히 보면,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게 이제 플래닝 스테이지입니다. 우리 계획을 어떻게 이제 공장 운영하는 게 최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버추얼 공간으로 갖고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쓰게 될 원료들은 어떤 원료를 쓰면 우리 공장이 돈을 많이 벌지, 그리고 그 원료들이 공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운전을 하면 그 손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상 공간으로 끌어와서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최적화 활동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이게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이쪽에 거의 어떤 손익 개선, 수익 개선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션 영역인데요. 오퍼레이션 영역은 이제 어떤 그런 가상 공간에서 어떤 이제 실시간 데이터, 그 공장 데이터와 연계가 돼서 어떤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이제 현실 공장으로 넘겨주는 이런 활동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공정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과제를 탐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현장 엔지니어들이 지금 많이 하는 활동들이 이제 공정 어떤 개선 과제 탐색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그 변동이 크면 이제 품질 관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이제 품질의 변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역시 이제 어떤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어떤 품질 안정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과거에 발생했던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면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그 이머전시 대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 역량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이제 오퍼레이션 쪽의 디지털 트윈의 어떤 활용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쪽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설비들이 언제쯤 고장이 날 건지를 좀 예지 보존을 통해서 좀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 메인터넌스 주기가 중요한데, 이 설비 주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AR이라든지 XR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설비의 어떤 정비 역량 이런 것까지도 트레이닝을 이쪽 그 디지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플래닝, 오퍼레이션, 설비 이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영역별의 액티비티를 디지털 트윈의 한 공간에 통합시키는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통합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디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인더스트리가 이제 고민일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설계할 때부터 디지털 트윈의 어떤 컨셉을 고려해서 어떤 엔지니어링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미리 확보해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 첫 가시화 과정이 지금 생각보다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우리 네이버 거리뷰 촬영하듯이 3D 어떤 스캔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가시화를 먼저 시키고요. 요 가시화된 어떤 모델 가지고 3D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런 선택 가능한 형태로 객체화 그리고 이제 역설계까지 진행해서 좀 이제 어떤 과거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엔지니어링 데이터셋을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이제 에셋, 골격이 만들어졌으면 그 골격 하에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실시간 운전 데이터도 있고, 뭐 실험실 데이터, 뭐 고장 정보, 뭐 다양한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그 회사만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담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체계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들, 밑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이제 정보로서 생명을 이제 얻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실제 우리가 업무하는데 디지털 트윈 안에서 유기적으로 좀 어떤 가치 있는 걸로 좀 어떤 활동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이제 시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스테이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문서들까지도 다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과거 한 뭐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어떤 OCR 기술 그리고 AI 그 데이터 언더스팅 기술 같은 게 있어가지고 RPA를 써가지고 어떤 문서에서 데이터를 축출해가지고 그 데이터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하는 데까지 어떤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돼서 과거보다는 아주 쉽게 어떤 이런 구조화된 어떤 구조 체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단계가 굉장히 어떤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어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면 이제 그 어떤 보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이제 어떤 DX 요소들을 이제 접목을 하나씩 해서 어떤 우리 비즈니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활동들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가 이제 플래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플래닝 모델들은 이제 그 구성은 이제 원료, 아까 말했지만 원료 조성, 그 다음에 원료 가격, 그 다음에 공장의 제약, 그 다음에 공장의 무슨 수율, 에너지, 이런 것들과 제품, 그리고 어떤 그 제품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라이트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플래닝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공장에 최적화된 어떤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되는 어떤 이런 이제 플래닝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해서 공장의 어떤 동특성을 이제 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 자체의 어떤 운전의 어떤 그 거동을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구현을 함으로써 그 오퍼레이션 하는 이제 운전원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어떤 오퍼레이션 대응 역량을 좀 높이는 데 용도로 이제 다이나믹 모델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설비 쪽도 이제 설비 예지 보전 모델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이제 이 고장이나 이런 것들 미리 감지해서 좀 이제 공장의 어떤 비이상적인 어떤 셧다운을 막는 이런 모델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모델이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공장의 어떤 아까 말했던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개선 활동, 품질 개선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디지털 트윈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통합이나 관제 형태까지 진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드낙 같은 경우에도 한 14개 어떤 회사의 어떤 모든 밸류체인을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그 파로나바 커맨드 센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어떤 규모로 어떤 통합 관제 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비바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밸류체인의 어떤 통합을 해서 뭐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통합되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의 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데 주 목적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뭐 엘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다양한 어떤 DX 요소 기술들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의 어떤 오퍼레이션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이 디지털 트윈 룸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태까지 이제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기술 추이는 일단은 아까 뭐 스테디 스테이트라든지 다양한 수학적인 모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I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공장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과 그다음에 AI 데이터 기반의 모델들을 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모델의 어떤 정확도, 그다음에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생성형 AI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산업 현장에도 이제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이런 생성형 AI 어떤 기술들을 이제 쓰는 사례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생성형 AI를 그냥 플러그인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다 찾아주고 뭐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또 말했지만 데이터 스트럭처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아까 말했던 다양한 모델들 아까 뭐 플래닝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위에 잘 준비가 돼서 잘 돌아가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성형 AI가 원하는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은 어떤 데이터와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얼만큼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느냐. 그래야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한 AI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이제 우리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뭐 다양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어떤 활동을 해봤는데요. 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일단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아까 뭐 DX 요소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요소 기술을 우리가 채택하느냐. 그거는 반드시 이제 우리 목적한 바를 명확히 디파인을 하고 아까 뭐 PTC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디파인하는 스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정해지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정보로 변환하는 스탠다드 구조. 이런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를 잘 만들어야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굉장히 10년 이상 로버스트한 어떤 구조를 갖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버추얼 공간이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면. 근데 이제 이 현실과 어떤 가상을 연결하는 싱크가 깨지게 되면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서 어떤 활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싱크를 시킬 거냐의 문제가 이제 가버넌스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체계, 어떻게 그런 어떤 핸드오버라든지 변경 관리 뭐 이런 체계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게 되는데 엔지니어들에 대한 디지털 트윈 안에서의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가버넌스를 잡아주셔야 디지털 트윈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떤 요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 공간 하에서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디지털 트윈 공간 안에 들어와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필수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재반되는 다양한 어떤 이런 업무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변화 관리, 엔지니어들의 어떤 변화 관리까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필수 어떤 업무들은 디지털 트윈 안에 조금 몇 개씩은 꼭 넣어서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어떤 그런 좀 유인 어떤 책을 마련해야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뭐 어려운 기술보다는 어떤 개념적이고 뭐 이런 좀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